손님, 라면 드릴까요? 15년 만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고요? 딸로 오면 또 떠날까봐.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떠났고 엄마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라면 한 그릇 앞에서 마주 앉은 우리, 손님과 주인, 딸과 엄마가 아닌 가장 먼 사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 엄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무거웠다. 수연은 골목 입구에 서서 잠시 멈췄다. 지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골목, 세 번째 전봇대 역, 낡은 간판이 걸린 자리. 15년이 지났어도 손발이 제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고 불편했다. 수연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의 골목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퇴근길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쳤고 어느 집 창문 사이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수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이 냄새가 한때는 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 연결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냄새는 아직도 어딘가 살아남아 있었다. 골목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수연 분식? 수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간판은 오래된 것이었다. 글자 테두리가 바래고 형광등 일부는 제대로 켜지지 않는지 이응 부분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럼에도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름도 바뀌지 않고 위치도 바뀌지 않고 수연은 자신의 이름이 저 간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엄마가 딸 이름을 가게 이름으로 쓴 건 수연이 3살 때였다고 나중에 들었다. 가게를 보면 딸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할 말을 잃었던 것 같다. 수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가게 문 앞에 서자 유리 너머로 안이 보였다. 조명은 예전보다 조금 밝아진 것 같았고 테이블 배치는 거의 그대로였다. 벽에는 메뉴가 손글씨로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분은 생각보다 잘 자라 있었다. 누군가 매일 물을 주고 있다는 증거였다. 수연은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문을 열기까지 아마 10초쯤 걸렸을 것이다. 그 10초 동안 수연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냥 돌아갈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엄마가 날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반가워할까? 울까? 아니면 화를 낼까? 1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엄마는 문이 열렸다. 작은 종이 울렸다. 딸랑. 그 소리가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수연은 어린 시절 이 종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이 소리가 났다. 문을 열면 엄마가 안에 있었다. 손님 상을 닦거나 국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잠깐 앉아 쉬고 있거나 어떤 날은 피곤해서 카운터에 엎드려 졸고 있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수연은 살금살금 들어와 엄마 옆에 앉아 숙제를 했다. 엄마가 깨어나면 왔어? 하고 물었고 수연은 응하고 대답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였다. 수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은 저녁 시간 치고는 한산했다.
구석 테이블에 중년 남자 혼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고 창가 쪽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마주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노래가 흘렀다. 수연은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한 발짝 또 한 발짝 안으로 걸었다. 그리고 카운터 안을 보았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등을 보이며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새치가 섞인 채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좁아진 것 같았고 허리는 살짝 굽어 있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천의 색깔이 수연이 기억하는 것과 비슷했다. 꽃무늬였다. 옅은 분홍 바탕에 작은 꽃이 그려진. 수연은 숨을 참았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이 보였다. 수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15년이었다. 15년 동안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이마에 주름이 늘었고 눈밑이 깊어졌으며 볼은 예전보다 홀쭉해졌다. 그러나 눈은 같았다. 쌍꺼풀 없이 단정한 눈, 무언가를 늘 참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눈. 엄마였다. 손님, 라면 드릴까요? 그 한마디였다. 수연은 그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추는 느낌을 받았다. 라디오 소리도, 여학생들의 수다도, 남자가 젓가락질하는 소리도 전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다. 엄마의 목소리만 남았다. 낮고 조용한 감정을 눌러 담은 듯한 그 목소리. 달라지지 않았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만은 수연이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내용이 문제였다. 손님. 엄마는 지금 수연을 손님이라고 불렀다. 수연은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말은 알고 있었다. 나야. 나 수연이야. 엄마, 나왔어. 15년 만에 왔어. 그 말들이 목구멍 바로 아래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런데 나오질 않았다. 무언가가 막고 있었다. 엄마의 눈빛이었다. 엄마는 수연을 보고 있었다.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반가움도 놀람도 당혹감도 눈물도 낯선 손님을 바라보는 익숙하고 무감한 눈빛. 15년 동안 수천 명의 손님을 봐온 사람의 눈빛. 그 눈빛 앞에서 수연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기대했던 것이 있었다. 말로 꺼내지는 않았어도 이 가게를 찾아오는 내내 어딘가에서 상상했던 장면이 있었다. 문이 열리면 엄마가 고개를 들고 잠깐 굳었다가 그 다음에는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 장면. 눈물을 흘리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말없이 달려오거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적어도 알아보기는 하는 장면. 하지만 엄마는 그저 서 있었다. 카운터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로 라면을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목소리가 이상하게 평평하게 나왔다. 떨리지 않으려고 너무 힘을 준 탓인지 오히려 감정이 빠져나간 것처럼 들렸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듣고 잠깐 스스로도 당황했다. 이건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만큼 낯설었다.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수연은 자리를 찾아 걸었다. 창가 쪽 구석, 여학생들과 멀찍이 떨어진 자리. 오래전 수연이 자주 앉던 자리와 비슷한 위치였다.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메뉴판과 냅킨 통, 그리고 작은 양념통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잘 되지 않았다. 엄마가 냄비에 물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그 사이사이 뚜껑을 여닫는 소리. 수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들었다. 어릴 때 너무 자주 들어서 지겨웠던 소리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건드려지는 느낌. 수연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쳤다. 편의점 불빛이 골목 바닥에 네모나게 떨어졌다. 수연은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왔을까? 정말로 왜 여기까지 왔을까?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은 살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도 있고 통장에는 돈도 있고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친구들은 수연을 잘 됐다고 했고 수연도 그렇게 믿으려 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 분식집이 떠올랐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떠올랐다.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 작은 종소리, 엄마의 뒷모습.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우려 할수록 더 또렷해졌다. 결국 수연은 인정했다. 가봐야 한다고. 아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왔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엄마는 수연을 손님이라고 불렀다. 라면이 나왔다. 엄마가 조용히 테이블 앞에 와서 냄비째 내려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물 한 컵을 옆에 놓았다. 수연은 그 손을 봤다. 관절이 굵어진 손, 여기저기 거칠어진 손등.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다. 수연은 그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수연은 라면을 내려다봤다. 면이 탱탱하게 익어 있었고 국물에는 파가 송송 썰려 있었다. 달걀도 하나 들어 있었다. 반숙으로. 수연은 어릴 때 달걀을 반숙으로 먹는 걸 좋아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었다. 수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다. 수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창밖을 보고 다시 라면을 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손님이다. 손님으로 라면을 먹고 손님으로 계산하고 손님으로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다. 가게 안에 라디오 소리가 흘렀다. 여학생들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했다. 구석의 남자는 이미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였다. 수연은 라면 한 젓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그리고 맛있었다. 15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맛을 잊고 있었다. 수연은 그 사실에 가장 먼저 놀랐다. 기억 속의 맛이란 늘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흐려지기 마련인데 이 라면은 달랐다. 정확히 기억하는 그 맛이었다. 변하지 않았다. 엄마가 끓이는 라면은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수연은 조용히 먹었다. 손님으로. 수연이 집을 떠난 건 20살 여름이 막 끝나가던 어느 밤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 8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9월 초였던 것 같기도 하다. 그 무렵의 기억은 선명한 것과 흐릿한 것이 뒤섞여 있어서 수연은 오랫동안 그 밤을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었다. 15년 동안 최대한 깊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냄새는 기억났다. 그날 밤의 공기는 낮의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끈적했다. 열어둔 창문 사이로 풀 냄새와 아스팔트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어디선가 모기향 타는 냄새도 났다. 수연은 그 냄새들을 지금도 맡을 수 있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을 마셨다. 얼마나 마셨는지는 몰랐다. 소주병이 몇 개인지 세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다. 수연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와 술에 취했을 때 그 문 열리는 소리가 달랐다. 제정신일 때는 조용히 열렸고 취했을 때는 거칠게 당겨졌다.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도 있었다. 수연은 그 소리만으로 오늘 밤이 어떤 밤이 될지를 알 수 있었다. 몸이 먼저 알았다. 배가 조여들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얕아졌다. 조건반사였다. 수연이 의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몸에 새겨진 반응이었다. 그날 밤 현관문은 거칠게 열렸다. 수연은 자기 방 안에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은 오래전부터 읽히지 않았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갈까 생각했다. 없는 사람처럼 작아지는 것. 그게 수연이 오랫동안 써온 방법이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소리가 너무 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뭐라고 하는지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취한 사람의 언어는 늘 그랬다. 의미보다 크기가 먼저였다.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달래는 소리였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화가 났다. 왜 달래는지 몰라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달래도 소용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달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났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다. 수연은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엄마의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렸다. 비명이라고 하기도 뭐한 숨을 참다가 새어나온 것 같은 소리.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거실 쪽에서 불빛이 흘러나왔다. 수연은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모퉁이를 돌자 거실이 보였다.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소주잔을 들고 있었다. 엄마는 부엌 쪽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숨을 참고 있었다. 바닥에는 의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수연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살려달라는 눈빛이 아니었다. 도망치라는 눈빛도 아니었다. 놀란 것도 아니었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체념한 눈이었다.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눈, 이미 오래전에 다른 선택지를 포기한 사람의 눈. 수연은 그 눈빛이 폭력보다 더 무서웠다. 폭력은 적어도 저항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저 눈빛은 달랐다. 저항 자체를 이미 내려놓은 눈이었다. 수연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수연을 힐끗 보고는 다시 엄마를 향해 무언가 중얼거렸다. 수연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게 또 이상하게 수연의 가슴을 후볐다. 딸이 서 있는데, 딸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부끄러움도 없고 멈춤도 없고 그냥 계속인 것. 얼마나 서 있었을까? 수연도 몰랐다. 1분이었을 수도 있고 10분이었을 수도 있다. 그 시간 동안 수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다. 어쩌면 그 둘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여전히 벽에 등을 붙이고 있었다. 눈을 내리깔고 숨을 죽이고. 왜 아무것도 안 해? 말이 나왔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목구멍에서 그냥 터져 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울고 있는지도 몰랐다.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냥 말이 나왔다. 15년 동안 삼켜온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들어 수연을 봤다. 잠깐, 정말 잠깐.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다. 그게 전부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설명도 울음도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수연은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할 수 없다. 모르겠다. 이미 지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 집에서 더 있으면 자신도 저렇게 될 것 같았다. 눈을 내리깔고 숨을 죽이고 체념한 채로 벽에 등을 붙이게 될 것 같았다. 그건 싫었다. 수연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리는 채로 옷장을 열었다. 가방 하나를 꺼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넣었다. 옷 몇 벌, 지갑, 신분증, 통장, 서랍 안에 모아뒀던 아르바이트 돈이 든 봉투. 그게 전부였다. 가방이 절반도 차지 않았다. 수연은 그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거실 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연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엄마 쪽도 보지 않았다. 그냥 현관으로 걸었다. 신발을 신으면서 손이 2번 미끄러졌다. 수연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척 신발끈을 묶었다.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끈적한 더위, 풀냄새, 멀리서 들리는 매미 소리. 수연은 한 발짝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수연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돌아볼까? 엄마 얼굴을 한 번만 더 볼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수연은 그리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아는 사람 중에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일단 거기로 가면 됐다.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은 그냥 여기서 멀어지는 것만 생각했다. 버스가 왔다. 수연은 탔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골목이 창밖으로 멀어졌다. 간판이 보였다. 수연분식?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연은 그 간판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뜨거워졌다. 울지 않으려 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수연은 입술을 꾹 깨물고 창밖을 봤다. 불빛들이 흘러갔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누군가 물으면 수연은 늘 비슷한 말을 했다. 바빠서, 멀어서, 연락이 끊겨서. 사실이기도 했고 사실이 아니기도 했다. 진짜 이유는 말하기 어려웠다. 돌아가면 또 그 눈빛을 볼 것 같아서. 체념한 엄마의 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눈. 그 눈을 다시 보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너질 것 같아서. 아니면 돌아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 않았다. 15년 동안. 그리고 오늘 돌아왔다. 손님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은 살았다. 35의 수연에게는 번듯한 직함이 있었다. 중견 광고회사의 팀장. 20살에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온 사람이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자리였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자고 편의점 알바로 월세를 내고 밥을 굶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버텼다. 버티는 것밖에 몰랐으니까.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고 낮에는 일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늘 피곤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무너지면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그게 싫었다. 그것만큼은 죽어도 싫었다. 그래서 달렸다. 20대를 통째로 일에 쏟아부었다. 광고 쪽 일을 시작한 건 우연이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다가 어쩌다 카피 안주를 썼는데 팀장이 그걸 썼냐고 물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수연은 거기서부터 배웠다. 글 쓰는 법,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법, 말을 고르는 법. 재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죽을 만큼 열심히 한 건지는 지금도 모른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30이 됐을 때 지금 회사로 옮겼다. 33세 팀장이 됐다. 후배들은 수연을 보며 대단하다고 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갔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수연은 늘 비슷하게 대답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전부를 말하려면 20살의 그 밤부터 시작해야 했고, 수연은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아파트는 회사 근처 좋은 동네에 있었다. 방이 2개인 집. 혼자 살기엔 넓었지만 넓은 집을 갖고 싶었다. 좁은 곳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가구도 직접 골랐고 조명도 직접 달았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수연이 원하는 것들만 있는 공간이었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도 없고 발소리에 긴장할 일도 없고 숨을 죽여야 하는 밤도 없는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러다 익숙해졌다. 그러다 좋아졌다. 그게 전부였다. 수연이 15년 동안 만들어 온 것들. 직함, 집, 통장, 고요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수연도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 됐다고. 충분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고 수연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을 차렸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대충 만든 된장찌개와 밥. 식탁에 앉아서 뉴스를 틀어놓고 먹기 시작했다. 별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먹히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음식이 맛없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버렸다.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를 보고 있었다. 그 의자는 늘 비어 있었다. 수연이 이 집에 이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앉은 적이 없는 의자. 수연은 왜 의자를 2개 샀는지 가끔 스스로도 의아했다. 혼자 사는 집에 그 빈 의자를 보다가 분식집이 떠올랐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떠올랐다. 기름 냄새가 먼저였다. 오래 끓인 국물 냄새, 튀김 냄새, 그 사이에 희미하게 섞인 무언가. 수연이 어릴 때 맡던 냄새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소리가 왔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가스불 켜지는 소리, 문이 열릴 때 나던 작은 종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안에 서 있던 그 뒷모습.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상했다. 왜 지금 이게 떠오르는지 몰랐다. 15년 동안 억눌러온 기억이었다.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려 했고 꿈에 나오면 깨어나서 억지로 지우려 했다. 그렇게 오래 눌러뒀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선명했다. 수연은 뉴스를 껐다.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그 고요함이 그날 밤은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출근하면서도 회의 중에도 퇴근하면서도 자꾸 그 분식집이 머릿속에 걸렸다. 낡은 간판, 리놀륨 바닥,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수연은 그것들이 아직 그대로일지 궁금했다. 가게가 아직 있기는 한지도, 엄마가 아직 거기 있는지도 생각을 털어내려 했다. 바쁘다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이미 15년이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들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때 나온 게 잘못이 아니었다고. 살아남으려면 나와야 했다고. 전부 맞는 말이었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수연은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괜찮다고 생각해왔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안정된 삶을 얻었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괜찮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날 공원 벤치에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수연은 오래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 점심을 먹고 산책 나온 직장인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노인. 평범한 풍경이었다. 수연은 그 풍경 안에 자신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딘가 유리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랐다. 어쩌면 오래됐는지도. 그날 오후 수연은 검색창에 가게 이름을 쳤다. 수연 분식? 검색 결과가 나왔다. 오래된 블로그 후기 몇 개, 지도 위에 찍힌 위치. 가게는 아직 있었다.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수연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지도 위에 작은 점. 저 점 안에 엄마가 있을 것이었다. 그날은 덮어뒀다. 그 다음 날도 덮어뒀다. 그런데 일주일이 더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식집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간판이 떠올랐다. 수연은 결국 어느 저녁 퇴근 가방을 메고 회사 문을 나서면서 지하철역 대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가야 할 것 같았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화해하고 싶어서인지, 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단지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살아는 있는지, 잘 있는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었으면 오히려 편했을 것이다. 그냥 왔다고 하기엔 15년이 너무 길었고, 이유가 있다고 하기엔 설명할 말이 없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 그게 전부였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퇴근길 도심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다.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거리. 그러다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큰 건물들이 줄어들고 골목들이 나타나고 간판들이 낡아졌다. 수연이 살던 동네와 비슷한 결이었다. 버스에서 내리고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수연은 다시 한번 멈췄다.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무도 모른다. 엄마도 수연이 왔다가 돌아간 걸 모를 것이다. 그냥 왔다 가면 된다. 이 골목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았다. 수연은 알고 있었다. 오늘 돌아가면 또 며칠을 못 잘 것이었다. 또 밥이 먹히지 않을 것이었다. 또 빈 의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었다. 그 고요하고 공허한 밤들이 다시 이어질 것이었다. 그래서 걸었다. 골목을 따라 세 번째 전봇대를 지나 낡은 간판이 보이는 자리까지. 다만 골목 끝에서 마주한 것은 수연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엄마의 눈빛이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것조차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돌아온 이유는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라면이 식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알면서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한 젓가락 집어먹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먹고 그러다 멈추고 또 집어먹고 리듬이 없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고 맛을 음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젓가락을 쥐고 있는 것에 가까웠다. 카운터 쪽에서 소리가 났다. 엄마가 무언가를 닦는 소리,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으려 애썼다. 보면 또 이상해질 것 같았다. 저 얼굴을 보면 손님 대하듯 조용히 서 있는 저 모습을 보면 또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라면만 봤다. 국물이 조금씩 식으면서 기름이 표면에 얇게 굳기 시작했다. 수연은 숟가락으로 그것을 가볍게 저었다.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여학생들은 아직 있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낮아진 걸 보면 이야기가 깊어진 모양이었다. 한 명이 작게 웃었다. 수연은 그 웃음소리를 멍하니 들었다. 저 나이에는 분식집에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됐다. 수연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생각해봤다. 잘 떠오르지 않았다. 면을 한 젓가락 집었다. 그때 시선이 멈췄다. 벽이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다가 카운터 옆 벽에서 눈이 멈췄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볼 여유가 없었다. 엄마를 보느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젓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반쯤 든 이 각도에서 그것이 보였다. 액자였다. 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었다. 메뉴가 적힌 종이, 가게 영업시간 안내, 오래된 달력, 손님이 남긴 것 같은 엽서 한 장. 그 사이에 하나의 액자가 있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정성스러운 자리에 조금 더 반듯하게 걸린 액자. 나무 테두리는 낡았지만 닦은 흔적이 있었다. 유리도 깨끗했다. 누군가 신경 써서 관리한다는 것이 보였다.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두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다. 한 명은 어른이었고 한 명은 아이였다. 어른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머리카락이 검었고 볼이 통통했다. 아이는 그 옆에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묶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꾸밈없이. 수연의 손이 멈췄다. 아이가 자신이었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바로 알아봐서 그게 더 이상했다. 7살 아니면 8살쯤이었을 것이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랐다. 그 나이 무렵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다만 사진 속 풍경이 이 가게와 같았다. 지금과 조금 다른 벽지, 지금과 조금 다른 조명이었지만 같은 가게였다. 수연과 엄마가 이 가게 안에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전이었다. 그 시절은 짧았다. 수연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시절. 집이 그나마 집다웠고 저녁 밥상에 세 사람이 앉았고 웃음소리가 가끔 났던 시절. 수연은 그 시절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기억하면 더 아팠으니까.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도 함께 기억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워왔다. 그런데 엄마는 지우지 않았다. 수연은 액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15년이었다. 수연이 집을 나간 뒤로 15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저 사진은 저 벽에 걸려 있었다. 엄마 혼자 이 가게를 지키는 동안, 수천 명의 손님이 오고 가는 동안 저 사진은
저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 치우지 않았다. 엄마가 치우지 않았다. 이상했다. 기억을 잊은 사람이 저 사진을 저렇게 걸어둘 리 없었다. 딸을 잊은 사람이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저렇게 닫고 관리할 리 없었다. 유리가 저렇게 깨끗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테두리에 먼지가 없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손이 닿는 것이었다. 자주 그리고 정성스럽게. 수연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을 봤다. 웃고 있었다. 정말로 웃고 있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눈까지 웃고 있는 그 나이 아이들만 지을 수 있는 웃음. 수연은 자신이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기억이 없었다. 저 사진이 없었다면 영영 몰랐을 것이다. 엄마의 표정도 봤다. 아이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기운 자세. 의식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 기울기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국물이 많이 식어 있었다. 면도 불어 있을 것이었다. 수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머릿속이 조용했다. 아까까지 뒤섞여 있던 것들이 잠시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대신 하나의 생각이 선명하게 남았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수연이 들어왔을 때 엄마는 바로 알아봤어야 했다. 15년이 지났어도 딸이었다. 얼굴이 변했어도 목소리가 변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알아보지 못한 척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다. 수연은 아직 어느 쪽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 사진이 있었다. 저 사진을 15년 동안 저 자리에 걸어두고 닫고 관리한 사람이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됐다. 수연은 그 질문을 속으로 되풀이했다.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가? 되지 않았다. 수연은 다시 엄마 쪽을 봤다. 엄마는 카운터 안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아마 장부인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딸이 왔는데 왜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 반갑지 않아서인가? 화가 나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수연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마음을 읽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다. 가방을 챙기고 의자를 밀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계산을 하면서 웃음소리가 났다. 엄마가 잠깐 웃음으로 대꾸하는 소리도 들렸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사진 쪽으로 눈을 돌렸다. 사진은 그대로였다. 어린 수연과 엄마가 나란히 웃고 있었다. 수연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식은 라면 앞에 앉아서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로 저 사진 한 장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다. 수연이 이 가게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생각들, 엄마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이상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 수연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그냥 라면을 먹고 일어나서 손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연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식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워진 라면이었다. 그래도 삼켰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다. 저 웃음이 진짜였다면, 저 시절이 진짜였다면 그 이후의 것들도 전부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수연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날 이후 수연은 매일 가게를 찾았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몰랐다.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와 무슨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첫날은 그냥 라면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왔다.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돌아갔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다시 그 가게가 생각났다. 사진이 생각났다. 엄마의 뒷모습이 생각났다. 그래서 다음 날 또 갔다. 두 번째 날도 비슷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 척 하다가 떡볶이를 시켰다. 엄마는 여전히 조용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오고 다른 손님들을 챙겼다. 수연 쪽을 특별히 더 보지도 않았고 덜 보지도 않았다. 그냥 손님 중 하나로 대했다. 수연은 먹으면서 관찰했다. 대놓고 보는 것이 아니었다. 메뉴판을 보는 척, 창밖을 보는 척, 음식에 집중하는 척 하면서 엄마를 보았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찰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고 싶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15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을 이제 매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엄마는 새로 들어오는 손님마다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뭐 드릴까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익숙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몸에 밴 리듬이었다. 그런데 그 인사 중에 꼭 끼어 있는 말이 있었다. 손님, 처음 오셨죠?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다. 단골 손님과 새 손님을 구분하려는 것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나흘째, 닷새째가 되어도 엄마는 수연에게 같은 말을 했다. 매번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손님, 처음 오셨죠? 수연은 그 질문 앞에서 매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요, 어제도 왔어요. 그제도요. 사흘 전에도요. 그 말을 하면 이상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대답했다. 아, 네. 또는 그냥 웃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엄마는 매번 처음 보는 손님 대하듯 했다. 수연은 그게 이상했다. 며칠째 매일 오는 손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했고 매번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이상했다.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잠깐 걱정이 됐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다른 손님들은 기억했다. 며칠째 오는 단골 아저씨를 보면 오늘도 오셨어요? 하고 말을 건넸고 저번 주에 왔던 가족이 다시 오자 또 오셨네요 하며 웃었다. 수연에게만 매번 처음이었다. 엿새째 되는 날이었다. 수연은 늘 앉던 자리로 걸어갔다. 창가 쪽 구석,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 물컵이 이미 놓여 있었다. 수연이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수연은 잠깐 서서 그 물컵을 내려다봤다. 다른 테이블에는 물컵이 없었다. 손님이 앉으면 그때 가져다 놓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연이 앉을 자리에만 미리 물컵이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았다. 엄마는 카운터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연이 앉는 것을 본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 물컵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웠다. 방금 채운 물이었다. 그날 주문을 받으러 온 엄마는 여전히 물었다. 손님, 처음 오셨죠? 수연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물컵을 바라봤다. 처음 온 사람의 자리에 미리 물컵을 갖다 놓지는 않는다. 수연은 그 생각을 속으로만 했다. 겉으로는 그냥 대답했다. 네, 뭐가 맛있어요. 엄마는 떡볶이랑 순대가 잘 나간다고 했다. 수연은 그걸로 시켰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였다. 엄마가 금액을 말하면서 잠깐 손을 멈췄다.
수연이 카드를 내미는 순간이었다. 찰나였다. 1초도 안 됐을 것이다. 엄마의 시선이 수연의 손 위에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수연은 그것을 봤다. 분명히 봤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드를 받고 단말기에 꽂고 영수증을 건넸다. 맛있게 드셨어요? 하고 물었다. 수연은 네 하고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수연은 가게를 나오면서 생각했다. 지금 엄마가 본 것이 무엇인지, 손을 왜 봤는지. 수연의 손에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래된 흉터 하나가 손등에 있긴 했다. 어릴 때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었다. 수연은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엄마는 그것을 본 것 같았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수연은 그 생각을 며칠 동안 혼자 안고 있었다. 그리고 열흘쯤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날도 수연은 라면을 시켰다. 처음 온 날과 같은 것이었다. 라면이 나오고 먹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 앞에 섰다. 엄마가 금액을 누르면서 영수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때 엄마가 중얼거렸다. 혼잣말이었다. 수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엄마는 단말기를 보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도 라면 좋아했는데. 수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딸. 엄마가 그 말을 했다. 아주 작게 혼자서 아무에게도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들렸다. 수연의 귀에 분명히 들렸다. 수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엄마. 말이 나왔다.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말이 나왔다. 나야. 카운터 앞이 조용해졌다. 엄마의 손이 단말기 위에서 멈췄다. 등이 살짝 굳는 것이 보였다. 수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굳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잠시 후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수연을 봤다. 그 눈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수연은 그렇게 느꼈다. 저 눈 안에 무언가 있다고. 말하려는데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손님, 그런 농담은 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말끝이 흐렸다. 웃지 않았다. 농담으로 받아넘기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웃으면서 에이, 무슨 말씀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시선을 피했다. 카드 단말기를 보고 영수증을 보고 수연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애써 외면하는 얼굴이었다. 수연은 영수증을 받아들면서 엄마의 얼굴을 봤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엄마는 끝까지 시선을 주지 않았다. 수연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운터를 떠났다. 가게 문을 나서면서 확신했다. 모르는 척이었다. 처음부터 내내 엄마는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다. 매번 처음 오셨죠? 라고 물은 것도, 농담은 좀 이라고 고개를 저은 것도, 시선을 주지 않은 것도 전부 의도된 것이었다. 문제는 왜였다. 수연은 골목을 걸으면서 그 이유를 생각했다. 딸이 왔는데 왜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 반갑지 않아서인가? 화가 나서인가? 1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의 방식인가? 아니면 수연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수연이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 딸도 라면 좋아했는데 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미리 물컵을 갖다 놓은 것도 손등의 흉터를 바라본 것도 전부 알면서 한 것들이었다.
수연은 멈춰서서 골목 끝을 바라봤다. 가게의 간판이 보였다. 수연 분식? 형광등이 오늘도 깜빡이고 있었다. 수연은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일도 가야겠다.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겠다. 2주가 지났다. 매일 갔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도 갔고, 야근을 하고 늦은 날도 갔다. 가게 문이 닫혀 있을까봐 뛰어간 날도 있었다. 문은 늘 열려 있었다. 엄마는 늘 그 안에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안에 서서 혹은 테이블을 닦으면서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손님, 처음 오셨죠? 수연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네. 혹은 그냥 웃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처음 며칠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했다. 그 다음 며칠은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상해졌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었다. 매번 처음 오셨죠?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쌓였다. 2주 동안 쌓인 것이 꽤 됐다. 그래도 수연은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엄마가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감정을 쏟아내면 안 된다고. 수연은 어른이었다. 35이었다. 15년 전에 20살 수연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다. 아침부터 일이 꼬였다. 올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이 클라이언트 측 사정으로 갑자기 연기됐고 그 여파로 팀 전체 일정이 뒤틀렸다. 후배 하나가 실수를 했고 수연이 수습했다. 점심은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웠다. 오후 내내 회의가 이어졌다. 퇴근할 때 머리가 지끈거렸다. 버스 안에서도 머리가 아팠다. 진통제를 먹을까 생각했다. 그냥 집에 가서 누울까도 생각했다. 그런데 발은 이미 버스 정류장이 아닌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오늘은 가지 말까 하면서도 몸이 먼저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 같은 날일수록 이상하게 그 가게가 당기는 것 같았다.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저녁이 내려앉은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걸었다. 머리가 아팠지만 발걸음은 익숙했다. 이제 이 골목을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걸음인지, 어디서 꺾이는지. 가게 불빛이 보였다. 수연은 잠깐 멈췄다. 유리 너머로 안이 보였다. 손님이 두세 테이블 있었다. 엄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늘 보던 풍경이었다. 수연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문을 열었다. 딸랑, 어서 오세요. 엄마가 말했다.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고 그러다 수연 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찰나였다. 손님, 처음 오셨죠? 그 순간이었다. 툭!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2주 동안 쌓인 것들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 수연은 자신이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알았다. 오늘은 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척해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런데 말이 시작되자 멈추지 않았다. 왜 모르는 척하냐고요? 매일 왔잖아요. 2주 동안 매일. 그런데 왜 매번 처음 오셨죠, 예요? 왜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수연은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빈 쟁반을 든 채로 굳은 얼굴로. 나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올라갔다. 수연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올라갔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고 이제 와서 손님 취급이에요?
그게 맞아요? 엄마가 딸한테 그러는 게 맞냐고요. 말이 터졌다.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들이 오늘 이 가게 안에서 저녁 손님들 앞에서 쏟아졌다. 수연은 울지 않으려 했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눈이 뜨거웠다. 그래도 울지 않으려 했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무엇을 이기고 지는 것인지도 몰랐지만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했다. 손님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도 않고 나갔다. 수연은 그것을 눈끝으로 봤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쟁반을 든 채로 서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수연은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화를 낼 것인가? 울 것인가? 아니면 또 고개를 저으면서 농담은 좀 이라고 할 것인가? 엄마는 천천히 쟁반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목소리가 낮았다. 조용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 무게가 있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이 막혔다. 뭐라는 거니? 엄마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는 거니? 처음이었다. 엄마가 처음으로 손님 대하는 말투를 벗어났다. 뭐라는 거니? 그 말에는 딸에게 하는 말의 결이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알아들었다. 알고 있었어?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나인 거 알면서 매번 처음 오셨죠 한 거야? 왜 그런 거야? 엄마가 시선을 내렸다. 카운터 위 쟁반을 봤다. 손가락이 쟁반 테두리를 천천히 짚었다. 수연은 그 손을 봤다. 떨고 있었다. 아주 조금 티나지 않게. 하지만 수연은 봤다. 모를 리가 있니? 엄마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다. 수연이 겨우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그러나 그 네 글자가 가게 안에 조용히 퍼졌다. 모를 리가 있니?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손님이라고 부른 것도 처음 오셨죠? 라고 물은 것도 농담은 좀 이라고 고개를 저은 것도 전부 알면서 한 것이었다. 그럼 왜?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한 거야? 나왔잖아. 왔는데. 왜 그런 거야, 엄마?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쟁반 위에 올려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게 안에 남은 손님 하나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라디오에서 흐르던 노래가 어느새 끊겨 있었다. 수연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꼈다. 참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를 봤다. 엄마는 여전히 시선을 내린 채였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안에서 수연은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쏟아내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다. 멈추면 또 2주가 지나갈 것 같았다. 또 매일 와서 네 하고 대답하고 식은 라면을 먹고 손님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았다. 그건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엄마의 눈이 젖어 있었다. 울지는 않았다. 울음 직전의 눈이었다. 수연은 그 눈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저 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앉아라. 엄마가 말했다. 짧은 말이었다.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말이었다. 수연은 잠깐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를 찾아 앉았다. 늘 앉던 자리. 창가 쪽 구석. 엄마는 남은 손님 테이블에 조용히 다가가 뭔가를 말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잠시 후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가게 안에 둘만 남았다. 엄마가 천천히 걸어와 수연 맞은편에 앉았다.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다. 엄마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수연은 기다렸다. 깊게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엄마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먼저였다. 수연은 예상하지 못했다.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설명을 할 거라고. 그런데 미안하다가 먼저였다. 왜 모른 척 했는지. 엄마가 말을 이었다. 물어볼 거지.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를 봤다. 엄마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수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덧붙였다. 들을 수 있겠니?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간판이 살짝 흔들렸다. 수연 분식이라고 적힌 글자 위로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가게 안이 조용했다. 손님들이 나가고 난 뒤의 고요함은 평소와 달랐다. 영업 중에도 한산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달랐다. 이 조용함은 무언가를 앞두고 있는 조용함이었다. 수연은 그것을 느끼면서 맞은편에 앉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두 손을 내려다봤다. 관절이 굵어진 손, 거칠어진 손등. 수연은 그 손을 보면서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지금의 수연은 조용했다. 엄마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간판이 작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가 창밖을 바라봤다. 잠깐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처럼. 그러다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다. 손을 한번 쥐었다가 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목소리가 낮았다. 조용했다. 그러나 그 말은 가게 안에 또렷하게 퍼졌다. 수연은 숨을 참았다. 짐작은 했다. 엄마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물컵이 미리 놓여 있던 것도, 손등의 흉터를 바라보던 눈빛도, 우리 딸도 라면 좋아했는데 라는 혼잣말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짐작은 했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달랐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첫날부터? 수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응. 손님 라면 드릴까요? 했을 때부터? 응. 엄마는 여전히 테이블 위를 보고 있었다. 수연과 눈을 맞추지 않았다. 수연은 그 옆모습을 봤다. 이마의 주름, 눈 밑의 그늘, 입술을 꾹 다문 모습,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럼 왜? 수연이 말했다. 왜 모른 척한 거야? 알면서 왜?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다. 수연은 그것을 봤다. 떨고 있었다. 엄마, 말해줘. 알면서 왜 손님이라고 부른 거야? 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기다렸다. 이번에는 진짜로 기다렸다. 재촉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엄마가 15년 만에 꺼내는 말이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야 했다. 엄마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쉬었다. 다시 떠날까봐. 말이 나왔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수연이 겨우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뭐? 수연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내가 또 떠날까봐 무서웠어.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멈추는 것 같았다. 다시 떠날까봐. 그게 이유였다. 무서웠다고? 응. 내가 떠날까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테이블 위를 보면서
수연은 그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다. 다시 떠날까봐 무서웠다. 그게 이유였다. 모르는 척한 이유가. 매번 처음 오셨죠? 라고 물은 이유가. 수연이 2주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의 이유가 그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다. 손님이면. 엄마가 말을 이었다. 적어도 다시 오잖아. 수연은 엄마를 봤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손님은 그렇잖아.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오고. 근데 엄마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딸로 오면. 다시 침묵이 왔다. 수연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 딸로 오면 또 상처 주고 갈까봐. 엄마가 말했다. 그게 무서웠어. 딸로 오면 우리 둘이 또 뭔가 잘못되면 또 15년이 지나갈까봐. 그러느니 차라리 손님이 나았어.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 손님이면 상처를 안 줘요? 말이 나왔다. 수연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손님이면 안 아파요? 매일 왔는데. 2주 동안 매일 왔는데. 손님으로 대하면 그게 안 아픈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아팠어. 매번 처음 오셨죠? 들을 때마다. 손님이라고 불릴 때마다. 근데 그게 엄마 방식이었어? 나를 지키는 방식이?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그것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돌아온 거야. 겨우 돌아온 거라고. 15년 걸렸지만 왔잖아. 왔는데.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엄마의 눈이 젖어 있었다. 울지는 않았다. 울음 직전에 간신히 참고 있는 눈이었다. 알아. 엄마가 말했다. 알아. 왔잖아. 나도 알아. 그럼 왜? 무서웠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또 가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또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먼저였어. 딸이 왔다는 기쁨보다 또 잃을까봐 무서운 게 먼저였어. 그래서 손님으로 두면 적어도 잃지는 않을 것 같았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잃지 않으려고 손님으로 뒀다. 가까이 두면 또 잃을까봐. 그래서 거리를 뒀다. 모르는 척했다. 15년 동안 저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혼자 닫고 혼자 바라보면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으면서 막상 오니까 무서워서 손님으로 뒀다. 수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엄마, 나 안 가. 엄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이번엔 안 가. 절대.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15년 만에 왜 이 골목을 다시 찾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고,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었다. 어딘가로. 손님이면 적어도 다시 온다고 했잖아. 수연이 말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나 딸이어도 다시 와. 매일. 손님보다 더 자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고 있던 것이 결국 나왔다. 소리 없이 조용히. 엄마는 울면서도 수연을 봤다.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수연도 엄마를 봤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무서운 거 알아. 수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도 무서워. 솔직히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또 싸울 수도 있고 또 서로 상처 줄 수도 있어. 근데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엄마의 손 쪽으로 자신의 손을 조금 내밀었다. 그래도 있을게. 엄마는 한동안 그 손을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자신의 손을 수연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수연은 그 무게를 느꼈다. 15년의 무게였다.
혼자 가게를 지키고 혼자 사진을 닦고 혼자 기다린 15년. 수연이 미처 알지 못했던 15년. 가게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간판이 흔들렸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없는 채로 시간이 흘렀다. 수연은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것들이 오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손 하나로 충분했다. 한참 후에 엄마가 먼저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배고프지 않니? 수연은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라면 먹을게. 엄마도 웃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그래. 끓여줄게. 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치마를 매만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냄비에 물을 올리는 소리가 났다.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닦았다. 익숙한 소리였다. 처음 들어온 날과 같은 소리였는데 오늘은 달리 들렸다. 같은 소리인데 전혀 다른 소리였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에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조용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었다. 수연은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다. 15년이 지났다. 많은 것이 지나갔다. 그런데 저 불빛은 그대로였다. 이 골목도, 이 가게도, 저 간판도, 그리고 엄마도. 라면이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수연은 자리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국물이 끓어오르고 면이 풀어지는 소리. 어릴 때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박힌 소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엄마는 카운터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말이 없었다. 수연도 말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많은 것이 오갔다. 말도, 눈물도, 손의 온기도. 지금 이 침묵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소화하는 침묵이었다. 수연은 그것을 느끼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손으로 감쌌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다. 엄마가 냄비를 들고 나왔다. 수연 앞에 내려놓으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다. 달걀이 반숙으로 들어가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달걀 하나가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먹어. 엄마가 짧게 말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수연은 젓가락을 들었다.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짭짤하고 깊은 맛이었다. 처음 온 날과 같은 맛이었다. 변하지 않은 맛. 맛있어. 수연이 말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고 수연이 먹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느껴졌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먹는 데 집중했다. 울지 않으려면 뭔가를 하고 있어야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수연이 반쯤 먹었을 때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떻게 살았어? 질문이었는데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을 겨우 꺼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냥 살았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버티고. 엄마는 잠깐 침묵했다. 힘들었겠다. 괜찮았어. 거짓말.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담담한 눈이었다. 그런데 그 담담함 안에 무언가 있었다. 알고 있다는 눈이었다. 힘들었어. 수연이 말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다. 누군가에게 힘들었다고.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괜찮다고만 했다.
잘 지낸다고만 했다. 많이? 응. 언제가 제일? 수연은 생각했다.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지, 돈이 없을 때였는지, 외로울 때였는지, 아니면 다른 때였는지. 아플 때, 아팠어? 한 번은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 혼자 있었어. 약 사러 나갈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 이틀인가 사흘인가. 그때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연락을 하지. 누구한테? 수연이 말하고 나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도 말을 잇지 않았다. 누구한테 라는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 엄마한테는 할 수 없었다는 것. 그 이유도 미안하다. 엄마가 말했다. 뭐가? 그때 내가 나왔을 때 막았어야 했는데. 수연은 엄마를 봤다. 막을 수 있었어? 몰라. 근데 뭔가를 했어야 했어. 그냥 보내면 안 됐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 나 무조건 나왔을 거야, 그때. 그래도가 없어. 나왔을 거야. 나와야 했어. 엄마는 고개를 내렸다. 수연은 라면을 한 젓가락 더 집었다. 뜨거운 것을 입에 넣으면 말이 많아지지 않았다. 수연은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집었다. 아버지는? 수연이 물었다. 엄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연락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이혼했어? 오래됐어. 내가 나간 다음에 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래됐다는 것은 알았다. 짐작은 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이상했다. 다음에 해. 수연이 나간 다음에 해. 수연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고 수연이 나간 다음에야 한 것이었다. 왜 그때는?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엄마는 알아들었다. 무서웠어. 짧은 대답이었다. 혼자 어떻게 살까? 가게 하나로 되겠나? 어디 가면 되나? 그런 것들이. 근데 나간 다음엔 됐잖아. 됐지.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도 더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원망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15년 동안 속에 있던 말이 오늘 자꾸 밖으로 나왔다. 미안해. 수연이 말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핑계를 댔어. 바쁘다고 멀다고. 근데 솔직히는 무서웠어. 엄마가 날 어떻게 볼까?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딸을. 원망할까 화낼까? 그게 무서워서 못 왔어. 엄마는 한동안 수연을 바라봤다. 원망 안 했어. 진짜? 원망할 시간에 기다렸어. 수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참으려 했다. 아까 이미 울었다. 더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얼마나 기다렸어. 15년. 간단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가슴을 눌렀다.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진. 수연이 말했다. 응? 벽에 있는 사진. 나랑 엄마 같이 찍은 거. 처음 왔을 때 봤어. 엄마는 그 말에 벽 쪽을 잠깐 봤다가 다시 수연을 봤다. 그거 언제부터 걸어놨어? 오래됐어. 내가 나간 다음에도? 응. 왜? 엄마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다. 보고 싶으면 보려고. 수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매일 봤어? 매일은 아니고. 가끔. 손님이 없을 때. 혼자서. 응, 혼자서.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왔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혼자 저 사진을 보던 시간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손님이 다 나가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딸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던 엄마. 미안해. 수연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아까처럼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켜진 것인지 몰랐다. 오래된 노래였다. 수연도 아는 노래였다. 어릴 때 이 가게에서 들었던 것 같았다. 엄마. 수연이 조용히 불렀다. 응. 나 자주 올게. 진짜로. 그래. 믿어. 엄마는 잠깐 수연을 봤다. 믿어야지. 의심되면 말해. 또 올게. 엄마가 작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수연은 그 웃음을 보면서 자신도 웃음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가 물었다. 먹어. 제대로? 대충? 대충이 뭐야? 바쁘면 그냥 뭐 사 먹고. 그러니까 아프지. 수연은 피식 웃었다. 엄마 잔소리 처음 들어봐. 처음이 어딨어. 어릴 때 맨날 했는데. 기억 안 나. 넌 맨날 안 먹으려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오는 이상한 상태가 됐다. 엄마가 자신이 어릴 때 밥을 안 먹으려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소한 것을. 15년이 지났는데 라면 다 식겠다. 엄마가 말했다. 응. 수연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면이 좀 불어 있었다. 국물이 식어 있었다. 그래도 먹었다. 다 먹었다. 냄비 바닥이 보일 때까지. 엄마는 맞은편에서 그것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수연이 다 먹을 때까지. 수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맛있었어. 다음에 와도 해줄게. 내일 올게. 엄마는 잠깐 수연을 봤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냄비를 들고 카운터로 걸어갔다. 뒷모습이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처음 이 가게에 들어온 날 봤던 뒷모습과 같았다. 그런데 달랐다. 같은 뒷모습인데 오늘은 달리 보였다. 카운터 안에서 엄마가 물을 틀었다. 설거지를 시작하는 소리가 났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수연은 잠깐 서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오래 바라봤다. 내일 와. 엄마가 먼저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 와서. 잠깐 멈췄다가. 라면 하나 줘. 엄마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래. 우리 딸. 처음이었다. 오늘 이 가게에서 엄마가 처음으로 수연을 그렇게 불렀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 딸.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그냥 뒀다. 설거지 소리가 계속 났다. 엄마는 아무것도 본 척하지 않았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다. 수연은 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났다. 처음 들어올 때와 같은 소리였다. 수연은 문 앞에 잠깐 서 있었다. 엄마. 응. 고마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물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수연은 골목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 바닥에 떨어졌다. 수연은 천천히 걸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가게 불빛이 보였다. 유리 너머로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혼자 조용히. 수연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그러다 다시 걸었다. 내일 또 올 것이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손님으로가 아니라 딸로, 그리고 가끔은 일부러 이렇게 말할 것이었다. 엄마, 라면 하나 줘. 그러면 엄마는 웃으며 대답할 것이었다. 그래, 우리 딸. 많이 먹어. 골목 끝에서 수연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간판이 보였다. 수연 분식? 형광등이 오늘도 깜빡이고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간판을 고쳐드려야겠다고, 내일 와서 말해야겠다고. 할 일이 생겼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